회원 수 1000만 명, 개설된 커뮤니티 수만 무려 110만 개. 2000년대 초반 대한민국 인터넷 트래픽의 블랙홀이자 커뮤니티의 절대 지존이었던 제국. 다음 카페가 북적거리는 시장통 취급을 받을 때 이곳은 세련된 인테리어를 갖춘 고급 백화점 같았습니다. 대학생부터 직장인까지 좀 논다 하는 네티즌들은 모두 이곳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기업 가치 수천억 원, 코스닥 상장은 따놓은 당상이라며 샴페인을 터뜨렸던 이 거대한 공룡. 하지만 이 제국이 멸망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경쟁사의 악랄한 공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이 뒤처져서도 아니었습니다. 이 제국은 스스로 자신의 심장에 칼을 꽂았습니다. 단돈 3,000원 때문에 1000만 명의 충성스러운 백성들을 하루아침에 내쫓아버린 대한민국 IT 역사상 최악의 자살골. 이것은 비즈니스 실패가 아니라 오만이 부른 참사였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바로 프리첼입니다. 오늘 그림경제학은 탐욕에 눈이 멀어 고객을 인질로 잡았다가 가장 비참하게 처형당한 프리첼의 수사일지입니다. 시계를 1999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삼성물산 출신의 엘리트 전재환 사장은 자유롭게 도전하라는 뜻을 담아 프리첼을 설립했습니다. 등장과 동시에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당시 텍스트 위주의 투박했던 경쟁사들과 달리 프리첼은 세련된 디자인과 아바타 시스템, 그리고 강력한 커뮤니티 기능으로 무장했습니다.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동호회 활동을 하려면 다음 카페가 아니라 프리첼로 가야 폼이 난다는 말이 정설처럼 돌 정도였습니다. 2002년 프리첼의 가입자 수는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경제활동 인구가 2200만 명 수준이었으니 사실상 길 가던 성인 2명 중 1명은 프리첼 아이디를 가지고 있었던 셈입니다. 서버실은 트래픽을 감당하지 못해 비명을 질렀지만 경영진의 입가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광고주들은 돈을 싸들고 줄을 섰고 벤처캐피탈은 백지수표를 내밀며 투자를 구걸했습니다. 본사 금고에는 현금이 폭포수처럼 쏟아졌고 프리첼은 영원히 지지 않는 태양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정점의 순간 파멸의 씨앗은 이미 잉태되고 있었습니다. 2002년 11월 14일 프리첼 경영진은 회사의 운명을, 아니 대한민국 인터넷 역사의 물줄기를 뒤바꿀 충격적인 공지를 띄웁니다. 이른바 커뮤니티 유료화 선언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앞으로 커뮤니티를 계속 운영하고 싶으면 운영자는 매달 3,000원, 1년에 33,000원을 내라. 돈을 안 내면 커뮤니티를 폐쇄하겠다. 그들은 이것을 수익 모델 개선이라고 포장했지만 유저들이 받아들이기엔 명백한 협박이자 인질극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수년 동안 쌓아놓은 추억과 데이터를 볼모로 잡을 테니 살리고 싶으면 돈을 내놔라. 이것은 서비스가 아니라 디지털 깽단의 갈취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미친 결정을 내렸을까요? 당시 전재환 사장은 무리한 사업 확장과 벤처 거품 붕괴로 심각한 자금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1000만 명의 회원을 충성 고객이 아니라 가두리 양식장의 물고기로 봤습니다. 설마 그 방대한 자료와 추억을 두고 떠나겠어? 3,000원이면 커피 한 잔 값인데 귀찮아서라도 그냥 내겠지. 이것이 경영진의 결정적인 오판이었습니다. 그들은 유저들이 커뮤니티를 위해 자발적으로 콘텐츠를 생산하는 주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했습니다. 주인이 자기 집에 들어가는데 집사가 월세를 내라고 막아서니 분노는 산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게다가 그 방식은 너무나 오만하고 고압적이었습니다. 충분한 설득이나 유예 기간도 없이 돈을 안 내면 가차없이 문을 닫겠다는 일방적인 통보. 그것은 비즈니스 파트너에 대한 제한이 아니라 점령군 사령관의 선전포고였습니다. 그 골든타임, 경쟁사들은 쾌재를 불렀습니다. 영원한 2인자였던 다음 카페는 우리는 평생 무료입니다 라는 대형 현수막을 걸고 프리첼 난민들을 받아들였습니다. 때마침 등장한 신흥 강자 싸이월드는 우리는 돈 대신 도토리를 받아요라며 감성적인 마케팅으로 상처받은 유저들을 유혹했습니다. 결과는 참혹한 대학살이었습니다. 일명 프리첼 대탈출 엑소더스 사건, 유료화 선언 이후 단 며칠 만에 수십만 개의 커뮤니티가 짐을 쌌습니다. 유저들은 프리첼 게시판에 온갖 욕설을 남기고 미련 없이 떠났습니다. 심지어 서버 이사 도구까지 만들어져 클릭 한 번이면 프리첼의 게시글과 사진을 통째로 다음 카페로 옮겨주는 서비스가 유행했습니다. 1000만 명이 북적거리던 제국은 순식간에 유령 도시가 되었습니다.
텅 빈 게시판에는 스산한 바람만 불었고 경영진이 기대했던 수백억 원의 이용료 수익은커녕 광고 수익마저 제로가 되었습니다.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경영진은 유료화 정책을 철회하고 무릎을 꿇었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습니다. 한번 돈도 골랐다고 낙인 찍힌 기업에게 고객의 마음은 10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후 프리첼은 동영상 포털로 변신도 해보고 게임 퍼블리싱에도 손을 댔지만 배신자라는 주홍 글씨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2011년 프리첼은 파산 선고를 받습니다. 한때 수천억 원을 호가하던 기업 가치는 휴지 조각보다 못하게 되었고 화려했던 삼성동 사무실에는 붉은 압류 딱지만이 덕지덕지 붙었습니다. 더욱 비참한 것은 창업자 전재환 사장의 말로였습니다. 그는 이후 프리첼을 망가뜨린 교훈을 잊고 또다시 싸이월드를 인수하며 재기를 노렸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임금체불과 횡령 혐의로 구속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1000만 명의 왕국을 건설했던 황제가 쇠창살 안에 갇힌 초라한 수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2013년 2월 18일 프리첼은 서비스를 완전히 종료하고 인터넷 케이블을 뽑았습니다. 그 거대했던 디지털 제국이 남긴 건 연결할 수 없음이라는 차가운 메시지 한 줄뿐이었습니다. 프리첼 사건이 남긴 교훈은 섬뜩할 정도로 명확합니다. 플랫폼 기업의 진짜 주인은 경영자가 아니라 유저입니다. 유저를 돈벌이 수단이나 인질로 생각하는 순간 제국이 무너지는 건 찰나입니다. 고작 3,000원인데 뭐 어때라던 그 오만함, 그 작은 욕심이 1000만 명의 제국을 어떻게 잿더미로 만들었는지 프리첼은 자신의 시체로 증명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유튜브나 카카오톡 혹은 넷플릭스가 갑자기 내일부터 돈 안 내면 계정 삭제합니다 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탐욕은 언제나 이성을 마비시키고 그 대가는 파멸입니다. 성공의 방식은 제각각이지만 실패의 냄새는 언제나 비슷합니다. 지금까지 그림경제학이었습니다. 더 적나라한 비즈니스 비화가 궁금하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